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뉴스파이터가 좋은 일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최근엔 아이와의 영상 사진도 공개됐을 때 응원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논란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일단 이시영 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방금 제목도 이번엔 캠핑장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논란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는 공공장소 민폐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식당에서의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한 식당에서 이시영 씨가 지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린 건데요. 네. SNS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시영 씨의 이제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거나 막 춤을 추거나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시영 씨가 그걸 전혀 제지하지 않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저건 좀 민폐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시영 씨 앞쪽 테이블에 있는 분들은 외국인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전혀 얼굴이 저희는 모자이크를 했지만 사실 저 영상이 SNS에 올라왔을 때는 모자이크 없이 그냥 다른 손님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좀 이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통 게다가 SNS에 네. 영상 올릴 때는 그게 예의잖아요. 매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본인 의사를 확인 안 했으니까 약간 뿌옇게 처리해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게다가 저 손님들의 표정이 약간 불편한 듯한 그런 표정까지 그래요?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조금 더 커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시영 씨는 이 영상을 삭제하고 며칠 후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려서 뭐 실수한 것 같아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이번엔이란 붙었어. 이번엔. 앞서 논란을 저희가 이제 이담 아나운서의 이 설명들대로 영상을 봤죠. 그러면 이번에 터진 논란은 또 뭔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기존 논란이 사그라지자마자 이번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로 이시영 씨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이 아닌 캠핑장이었는데 이 논란이 된 글 제목은 옆자리에 단체팀 연예인이 왔습니다 였습니다. 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양평의 한 캠핑장에서 심각한 소음 피해를 봤다는 것이었는데 문제의 캠핑 일정과 시점이 이시영 씨와 지인들이 함께한 캠핑 일정과 맞물리면서 해당 연예인이 이시영 씨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어디 수사기관을 고발했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이 상황을 제보하신 분이 저 사진과 저 사진뿐만 아니에요. 게시글에 보면 영상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냥 말만 하면 많은 분들이 믿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죠? 영상도 같이 올렸어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민폐 논란이 있는지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시각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캠핑장 가서 즐겁게 대화하고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정컨 대 밤 11시라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그리고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피해 사실이 구체적입니다. 먼저 소리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지금 영상 보시면 비명 소리 뭐 다 그렇죠.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캠핑장이 아니라 워크숍이나 대학생들의 MT 현장 같았다. 마이크로 누군가 진행하고 게임을 했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목소리, 사람들의 비명, 진행 내용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데 이건 들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강제로 들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밤 11시 보통 이제 매너타임이라고 해서 다중이 쓰는 캠핑장에서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인데 네. 그런 매너타임에 대한 표지판, 차량 이동 금지 표지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글쓴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5살 아이와 같이 온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었고 이번 일로 정신적 타격이 심해서 한두 달은 캠핑을 쉬기로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분 이 주장은 하재근 평론가님, 저 무리에 막
웃고 또 밤 11시 뭐 좋아서 그런 건지 기뻐서 그런 건지 몰라 소리 비명하는 저 무리에 이시영 씨도 있는 그런 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 때도 이시영 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글쓴이는 이제 이시영 씨 일행이라고 본인은 이제 들었으니까 아마 네. 이시영 씨가 계속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밤 11시 매너타임 뭐 아무 소용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글쓴이 주장은 밤 11시 이후에 저 소음의 중간에도 이시영 씨가 계속 가담을 한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사진 보면 이시영 씨가 저 사람들과 같은 일행의 멤버 일원이긴 한가 보네. 지금 이 사진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일행은 일행인데 네. 근데 그 이른바 그 매너타임 때 소음 네. 거기에 이시영 씨는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 이시영 씨가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아,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이시영 씨가 네네. 이제 해명이라기보다 이제 사과문을 사과문을 읽어주세요, 한번. 이제 네티즌들이, 찬찬히 읽어주세요, 찬찬히. 네, 네티즌들이 사과하라고 이제 댓글 막 쓴 거예요. 네. 사과문을 올린 내용이 네. 캠핑장에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네. 캠핑장 측으로부터 그날 예약한 팀이 저희밖에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 저희만 있는 줄 알았다. 네. 확인한 결과 저녁 시간 이후에 다른 팀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시영 씨는 그 둘째 아이 때문에 그날 오후 늦게 현장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몇 시간 정도만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라고 네. 하면서 그 매너 타임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했는데 네. 이것은 아까 당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줄은 몰랐고 매너 타임 때는 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그 사과든 해명이든 정확하게 내용을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이 답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누리꾼들이나 이 해당 글을 올리신 분의 궁금증은 소리 지를 때 그때 이시영 씨가 있었냐, 그러니까 둘째 때문에 일찍 가고 어쩌고 그걸 떠나서 소리 지를 때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시영 씨는 사과를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도 죄송합니다를 했고 문장을 끝마칠 때도 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죠. 다만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사과보다는 변명과 해명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때 몰랐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거는 사과라기보다는 해명에 가까워 보인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몰랐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하나 논란이 있던 게 뭐냐면은 본인의 SNS에 비판 글이 달리니까 일부 댓글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 댓글은 지우고 응원만 남기려 한다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네. 해봤는데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왜 옛날 그 유행어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여기는 없고 우리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캠핑 매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본인 역시 글에 써놨습니다. 그 매너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본인 역시 옆에서 자제시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그게 바로 유명인들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왕관의 무게라고도 하죠. 대중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시영 씨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그 외국에서 주변 이 외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상황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시영 씨가 화제를 모았던 거는 둘째 아이 출산인데 중요한 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이 냉동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 사례까지 일련의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키워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이런 논란을 거듭해서 접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시영이란 배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과를 했는데 불씨는 커지는 모양새인데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옹호하는 누리꾼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영 씨를 옹호하는 글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글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건 맞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또한 모든 상황을 당사자가 직접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거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까지 이시영 씨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반응도 눈에 띕니다. 네. 어쨌든 글쎄요, 저기 그 캠핑장에서 소리 지르고 했던 분들이 뭐 다른 연예인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시영 씨가 그때 당시에 있건 없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른 분들은 기본 상식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캠핑장 업주가 꼭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아 지금 옆에 한 팀이 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11시 밤 늦은 시간부터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매너고 상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논란은 진짜 해프닝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성숙한 좀 시민의식 그런 좀 가져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